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22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손님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을 모시고 지금 선대위 완전히 선관위 완전히 뒤집어놨잖아요. 조혜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사 가지고 이번 대선 어떻게 좀 부정선거로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도 다 들어요. 이러다가 이 한 칼에 다 무너졌는데요. 그 무너뜨린 힘이 다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여러분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특종을 치는 바람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펜은 검보다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펜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강찬호 논설위원이 특종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 강찬호 논설위원을 모시고 제가 그 뒤에 정말로 그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또 들었던 등문했던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모시겠는데요. 자, 강찬호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찬호 논설위원입니다. 예, 아이고, 아침에 수고하셨어요. 죄송한데, 제가 방송 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조금만 수고를 해주십시오. 네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 꼼수 이번에 제대로 걸렸잖아요? 네네. 예, 그 꼼수 이 조혜주 연임시키려는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혜주 상임위원을 사표를 반려하는 굉장히 이상한 일을 했는데요. 예.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사태의 모든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왜 이제 선관위가 뒤집어지고 막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났냐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관리에도 없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상임위원 3년을 하게 되면 네. 그 선관위원은 대통령한테 관례적으로 사표를 내고 네. 대통령은 그 사표를 당연히 수리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고 그리고 또 원칙이고 관습법 불문법이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상임위원은 이제 아시는 분이 많이 생기셨겠지만은 선관위에서 최고 요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그렇죠. 선관위원장이 물론 넘버원이지만 네. 이분은 다 대개 대법관들이 하기 때문에 네. 대법관은 법원에서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그러는 정도이고 네. 매일 상근하면서 선관위의 핵심 업무들을 다 이렇게 감독하는 자리가 바로 상임위원입니다. 그래서 네. 장관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각별한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문회를 할 때 굉장히 세게 합니다. 네.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예. 종일하고 집안이 어떻고 과거 정치 이력이 어떻고 막 좀 속속들이 파헤치거든요. 네. 혹독한 송곳 검증을 거쳐서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3년을 봉직하면 이 사람은 애초에 선관위원이면서 상임위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원 임기는 6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관위원인데 거기에 상임위원이라는 또 하나의 관직 모자를 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자는 3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이제 없어집니다. 3년 딱 임기 만료되는 그날로 그 지위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표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임기 만료 자체가 사표가 되는 건데요. 네. 또 문제는 뭐냐? 이분이 이런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면 이분은 상관위원으로는 아직 3년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6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원으로서 이론상으로는 3년을 더 할 수 있다. 그냥 일반 선관위원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경우에 다 예외 없이 사표를 내고 선관위원 사표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선관위 내가 3년 임기가 더 있지만 나는 상임위원 3년이라는 요직을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선관위원직을 수행하지 않겠다. 대통령님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사표를 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은 전부 예외 없이 다 수리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선관위원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임위원이 없어지면서 선관위원도 없어지니까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는 선관위원 자리가 하나 비게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관위원이 3명이 있는데 맞아요. 이 중에서 그 한 명을 선관위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항상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호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출한다, 선거한다 이 뜻인데 복잡하게 투표용지를 갖고 이제 정식으로 아주 심각하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9명의 선관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예를 들면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께서 이번에 혹독한 청문회 검증을 통과하셔갖고 상임위원 몫으로 저희 선관위 오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전옥현 전 차장님을 이제 전옥현 선관위원님을 우리 상임위원으로 모시는 거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네네. 위원장에 이제 얘기를 하면 네. 위원들이 찬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의견을 얘기해서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선관위가 호선을 하는 방식으로 네네. 해서 이제 상임위원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게 상임위원 3년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3년 더 임기 선관위로 있지만 네. 굉장히 중책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끝내는 거죠. 네네. 대통령이 여기서 사표를 받는 것은 예. 사표를 이제 대통령한테 내는 건 어떤 의미는 요식행위 비슷한 겁니다.
겁니다. 네네.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수리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 관행과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번에 어긴 겁니다. 깨버린 네. 거예요. 예, 예. 아주 해괴하고 그리고 아주 음습하고 예. 그리고 아주 반헌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푹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렇게 되면 이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조혜주 상임위원은 선관위원으로 3년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임명한 선관위원이 3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관위에. 그렇죠. 남은 그러니까 조혜주 선관위원이 있는 거고요. 3년 전에 상임위원 겸 선관위원으로 임명한 조혜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밖에 정은숙, 이승철 두 변호사가 있는데 네. 이 두 분은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자기 자신의 몫으로 선관위원으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2년 전에 임명한 두 사람의 일반 선관위원은 앞으로 4년 임기가 더 남았죠. 네. 그리고 조혜주 이제 전 상임위원이 되는데 이분은 이제 일반 선관위원으로 전환돼 가지고 또 3년 임기를 더 채우게 됩니다. 네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이제 5월이면 물러날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이 문재인 대통령 재직 중에 문 대통령이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 티오를 그렇죠. 다 써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상임위원이 공석이 되죠. 예, 예. 조혜주 상임위원이 이제 1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상임위원직을 하고 공석이 되는데 자 3월 9일 대선까지 한 40일밖에 안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럼 이 40여일 동안 가장 선관위가 중요한 이제 행사가 대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대선을 앞두고 상임위원이 공석이라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지적이 나올 수가 있고 네. 청와대는 바로 그런 지적을 이용해서 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으므로 네. 선관위에서 알아서 호선을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뒤로 이른바 오더를 예. 이렇게 지금 내렸다라는 설이 크답니다. 예,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상임위원을 그러면 이제 다른 선관위 이제 조혜주 선관위원이 되는데 그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은 임기가 3년이고 그 다음에 더 연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혜주 후임으로 이제 상임위원을 뽑는데 그 상임위원은 지금 기존에 일하고 있는 선관위원 중에서 네. 선관위원들끼리 서로 호선을 해서 정해달라. 이게 이제 청와대의 생각인 거고 예. 그 중에서도 청와대는 누구를 원하느냐. 네. 당연히 이제 논리가 이렇죠. 아니 상임위원 임명권이 이제 대통령한테 있었으니까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다른 2명의 선관위원, 아까 말한 정은숙, 또 이승철 변호사, 예.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청와대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승철 변호사를 지금 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승철 변호사는 원래 판사 출신이고, 네. 제가 어렴풋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과거 판사 시절에 지방법원장 내지 어떤 법원에서 어떤 기관장 같은 이제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자리를 지낸 경력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관장 내지 지방법원장 같은 그런 자리를 지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임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을 때 이제 나름의 이제 받쳐주는 경력이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로, 이런 논리로 이승철 변호사를 지금 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단순히 마음속으로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실제로 선관위 쪽에다가 이런 직간접으로 네. 이승철 선관위원을 조혜주 후임 상임위원으로 좀 호선해 주십시오.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네. 이런 입장을 직간접으로 지금 전달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선관위 끌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대선 앞두고. 이게 말이죠. 이게 예. 사실이라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제가 사실이라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경로로 취재를 해본 결과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 뭐 그렇고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른바 천기누설을 했는데 예. 이번에 그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표를 반려했다고 제가 이제 특종 기사를 때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청와대 담당자들한테 놀라갖고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 반려한 거 맞느냐 그랬더니 맞다. 예. 그러면 상임위원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선관위에서 호선하면 된다. 예. 이런 말을 했고 그게 일부 기사에 나와요. 뒤로는 이승철이 다 압박해놓고. 그러니까 이미 호선하면 된다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같은 말이죠. 야, 니들 내 뜻 알잖아,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뒤로 사실상 압박 내지 이제 요청을 해놓고 예, 예.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관위에서 알아서 호선할 것이다. 예. 그런데 이게 선관위를 능욕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예. 가장 큰 문제는요. 예. 뭐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조혜주에서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이승철로 바꾸니까 상임위원 그냥 교체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그렇게 큰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도 있지만 예. 이승철하고 조혜주는
좀 격이 다릅니다. 같은 선관위원회도 격이 달라요. 왜냐면 이승철 선관위원은 애초부터 상임위원이 아니고 네네. 그냥 일반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상임위원 말고 나머지가 이제 그 일반적인 그냥 한 달에 한 번 와서 회의 정도 하고 이제 이러는 비상임 선관위원들은 다 자기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뭐 교수, 변호사, 뭐 학자 이런 걸로 다 직업이 있고 네네.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겸직하면서 한 달에 한 번 회의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임위원하고는 격이 훨씬 낮죠. 그러니까 그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지위에서 당연히 그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임위원 검증하고 일반 비상임 선관위원 검증의 칼날의 강도가 다릅니다. 예. 어느 쪽이 검증이 강하겠어요? 네, 당연하죠. 예. 네? 상임으로 갈수록 뭐 세죠. 그러니까 상임위원 청문회는요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해서 뭐 지난번에 조혜주 조혜주 청문회에서 우리 야당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야당도 그때 결세 반대한 이유가 상임위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 청문회 할 때는 항상 그렇게 막 그 여야가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또 그다음에 청문회 기간과 시간도 길고 강도도 칼날도 아주 검증의 허들도 굉장히 날카롭고 높습니다. 네네. 반면에 일반 상임위원은 그렇게 비상임 상임위원은 비상임 선관위원은 청문회가 한나절이면 끝나요. 예, 그럼 뭐 어차피 비상임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검증을 하긴 하지만 검증의 강도도 훨씬 약하고. 그러니까 순한 청문회 그냥 한 번 거쳐서 그냥 편하게 온 이승철 변호사 같은 사람이. 네네. 아까도 말했지 고도의 높은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고 아주 그리고 날카로운 선고 검증을 다 이겨내야 되는 상임위원회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원을 시키려면은 상임위원 TO로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을 조혜주를 이제 사표를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이제 강력히 이제 보장이 된 사람, 공정한 사람, 인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문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내정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그 문제점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상임위원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그때는 호선을 해줘요. 왜냐하면 높은 시험,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 위원들도 이 사람은 강도 높은 청문회를 다 이겨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상임위원으로 모실만하다. 해서 그때 호선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상임위원에 앉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굉장히 약한 검증을 그냥 거치고 적당히 해서 온 사람을 선관위가 호선을 강요당한 거잖아요. 이 사람을 해달라고 청와대가 일종의 쓰리쿠션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청와대가 쉽게 말하면 그 선관위 인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선관위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 인사를. 그래서 내용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혜주에 이어서 이승철을 시키는 것이지만 외양은 선관위원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호선을 한 또 외양을 취해달라고 눈 가리고 아웅 같은 속임수 광대 역할을 해달라고 선관위 부탁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래서 제가 선관위를 능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어떤 망동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혜주 상임위원 사표 반려라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해괴한 행동을 기사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주 뭐 대단한 일 하셨고 그 바람에 정말 이런 게 뭐 부정선거라는 게 꼭 뭐 투표 매수하고 이런 것도 물론 부정선거지만 그거보다 더 통 큰 아예 선관의 사실상의 G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심판. 스포츠 경기라고 비유한다면 이것은 선관위는 심판인데 이거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마치 축구 한일전을 하는데 그 월드컵 예선전에서 한일전을 하는데 그 피파가 월드컵 주최 피파 그 기구가 한일전 축구 심판을 일본 사람 그것도 일장기 두르고 다니면서 천황폐하 만세 외치는 극우 일본인을 한일전 축구 경기에 심판으로 지금 데리고 오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우리가 축구 열심히 연습해서 훌륭한 선수들 다 리스트에 업해가지고 우리 국가대표 내봤자 뭐합니까? 극우 일본인을 만약에 한일전 심판으로 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번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숨은 꼼수 의도 일종의 이게 인사 공작인 것 같아요. 이거 인사 공작하는 거를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이 제대로 딱 잡아낸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언론 기자니까 그냥 이제 우연히 뭐 하다 보니까 나와서 이제 한 것이니까 뭐 너무 과찬이시죠.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다른 특종과 달리
정말 3월 9일 이제 2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4.15 총선때와 그렇습니다. 같은 네. 부정선거 이거를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고 이번에 있거든요. 사실 선관위가 이번에 조혜주 이 상임위원회 영임을 막지 못했다면 네, 선관위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공정히 해도 네, 국민들에게 그 지금 부정선거 하는 집단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 때문에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께서 쓰신 기사 때문에 우리 선관 의원들도 선관위 직원들이 다 알게 된 거 아니에요. 3,000명 가까운.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직원들이 지금 대대적인 반란인데 제가 보기에 네. 한 국가 기관이 말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네. 민감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렇죠. 일제히 이거는 밀리터리 쿠데타랑 똑같아요. 쿠데타가 아니죠. 이거는 정의에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죠. 물론이죠. 정의에 불타는 이게 이제 함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이 뒷얘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관위 직원들 정말 용기를 저는 높이 저도 이번에 평가했습니다. 좀 취재하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예, 이제 예. 그 수요일 날 이제 제가 보도했거든요. 예. 수요일 날 이제 그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는 꼼수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을 거의 모든 전 언론이 다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워낙 큰 맞아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모든 언론이 이제 받아서 보도하고 또 야당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뭐 아주 얼토당토하는 폭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조혜주 상임위원을 해임하라. 그렇게 예, 이제 저 사표를 받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언론하고 야당에서 주로 이제 이것을 문제 계속 삼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고 선관위가 네. 예. 그 보도가 아침에 나자마자 바로 네. 선관위 간부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네네. 뭐 이미 보도도 했습니다만 그 과천에 중앙선관위 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네. 선관위의 핵심 인력들이 근무하는데 네. 실국장급 이제 고위 간부, 예. 그다음에 과장급 중간 간부, 예, 그리고 예. 이제 5급 사무관 또 예. 사무관 그 간부들 예. 이렇게 이제 3개 층위로 예. 그날 그냥 바로 오전에 회의가 열려가지고 네네. 여기서 조혜주 상임위원회는 절대 연임하면 안 되고 네네. 24일 임기 만료와 더불어 선관위를 떠나야 한다. 네네. 이렇게 세 그룹의 회의가 서로 뭐 짠 것도 아닌데 다 그렇죠. 똑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입장을 조혜주한테 전달하기로 하고 이제 편지를 쓰기로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 6급 이하 일반 직원들, 네네. 그 일반 직원들이 이제 거기 직장협의회 같은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행갑이라고 하면 행복한 일터 가꾸기 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 하여간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아니 왜 우리는 끼면 안 되냐? 우리도 조혜주 사퇴를 원하기 때문에 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해달라. 네.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 위에 간부진들은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좋습니다. 해가지고 1급부터 9급까지 네네. 이거는 특히 공무원 오래 하신 우리 정혁훈 진행자께서도 네. 아마 충분히 상상해 가시는 모습일 텐데 예. 그 1급 고위 간부부터 9급 아주 최하급 직원까지 네네.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예. 조혜주는 사퇴하라. 네네. 그리고 또 후배들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선배님 더 이상 네. 욕변꼴 보이지 마시고 후배들과 선관위를 위해서 사퇴하세요. 네. 이런 입장을 이제 만들기로 했다는 거는 예. 저는 그 자체로 저도 취재하면서 놀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너무나 신속하게 그리고 그 결정이 이루어진 나머지 예.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입장을 정해가지고 오후 네. 2시에 예. 오후 2시에 그 편지가 다 만들어져가지고 네. 오후 2시에 그 직원 대표가 그 조혜주 상임위원회 집이 강남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 집에 집구하고 있는 조혜주 상임위원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네. 선배님 저희가 좀 후배들이 선배님 문제와 관련해서 네. 좀 입장을 정한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좀 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조혜주 상임위원이 예. 내 거취 갖고 그러는 모양인데 내 거취는 대통령이 정하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 버틴 거죠. 이 욕심을 안 그래서- 버렸구만. 그래도. 그때는 욕심을 안 버렸다기보다는 저는 뭐 속으로는 엄청 당황했지만 예. 일단 뭐 청와대에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좀 내부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혜주 버텨라. 상임위원 버텨야 됩니다. 네. 그러고서 사표 반려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그 대통령 얼굴에 어른거리니까 이건 대통령이 뭐 나 계속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내 뜻대로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버텨보려고 한 거죠. 네네.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직원 대표가 아이고 선배님 그래도 안 됩니다. 저희가 이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뜻을 모았기 때문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정 그러면은 네. 서로 얼굴 보고 좀 얘기하기 그러니까 네. 다른 경로를 보내라 이렇게 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어저께죠. 어저께 아침에 음. 조혜주 상임위원이 이제 그 선관위 비서가 있는데 네. 조혜주 상임위원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관위 떠나니까 이제 상임위원실 집무실을 떠나니까 네. 그 집무실에 뭐 집기라든가 뭐 이제 조혜주 그 상임위원회 어떤 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비서가 정리해가지고 조혜주 상임위원 집에 원래 갖다 주기로 했답니다. 원래부터. 네. 그러면 그 김에 그럼 비서가 오니까 그거야 뭐 편하게 받을 수 있겠으니까 그 길로 이제 편지를 보내달라 뭐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네. 비서가 어제 예, 아침에 이제 예. 가가지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네. 이 아까 다시 그 전날로 돌아가서 이제 그 선관위 과천청사 그 선관위 직원들 전원이 네. 이렇게 이제 조혜주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모은 그런 초유의 사태와 함께 네. 과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선관위, 그러니까 전국의 지금 17개 시도, 뭐 부산이나 광주나 뭐 강원도나 충청남도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시도에 다 선관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관위에도 사무처장하고 상임위원 지도부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17개 시도 선관위의 지도부도 네. 이거 큰일 났다. 조혜주 사퇴 반드시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아예 대표단을 만들어서 그 대표단이 그저께 오후 5시에 서울로 왔어요. 네. 어. 그 과천청사를 찾아왔어요. 예. 그리고 노정희 선관위원장님 면담해야 되겠다. 예, 이런 겁니다. 예. 왜냐면 그 17개 시도 진짜 그 시도 그 선관위 사람들도 다 의견을 모은 게 당연히 조혜주 24일로 무조건 물러나야 된다. 네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입장을 갖고 왔어요. 네네네. 노정희 이제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니까 지금 법원에서 그때 근무하고 있으니까 네. 선관위 쪽에서 그러면 지금 저 선관위 오셨으니까는 선관위에서 지금 최고 책임자인 김세환 사무총장이 네네. 위원장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만나겠고 여러분의 입장을 위원장한테 전하겠다. 네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대표단이 김세환 총장을 만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김세환 총장을 오후 5시에 만났는데 거기서 그 대표 이제 17개 시도 선관위 대표단이 네. 아주 강력한 대단히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거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선관위가. 예예. 그렇기 때문에 조혜주 위원의 사퇴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 예예. 이런 아주 강력한 그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조혜주가 사퇴하지 않으면 네. 이번 3구 대선 때 또 선관위는 편파 시비에 휘말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상 초유로 선거 부정 네. 선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또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네. 그렇게 되면 선거 결과를 불복하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사태가 올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조혜주를 지금 안 내쫓으면 선관위가 무너지고 선거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지금 사태가 온다. 예예. 굉장히 강력한 이게 공무원들이거든요. 예. 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네. 그리고 조혜주만 물러나서 될 일이 아니고 예. 이미 지금 선관위 내부에 다 퍼진 아까 말한 그 이승택 변호사 자동빵 상임위원 입성설 예. 그러니까 예. 이것도 절대 다 날라간 거죠. 절대 아니 날라가니 현재 그 카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절대 조혜주도 나가야 되고 이승철을 조혜주 자리에다가 꼽는 그 꼼수도 절대 막아야 된다. 날라가야죠. 날려야죠. 날려야 돼.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선관위원으로 계속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 자리를 날리시게 그거를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세요. 상임위원회 앉히는 그 꼼수. 예. 상임위원으로 호선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호선하는 거거든요. 네네. 상임위원회 호선하는 꼼수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호선안을 예. 중앙선관위가 다음 회의 때 만약에 상정을 한다면 회의 안건으로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단 다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기 과천청사 와가지고 예. 피켓 시위를 하겠다. 잘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입장문을 내겠다. 잘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강행을 하면 예, 잘했어요. 그보다 더한 행동도 하겠다. 이게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해보셨으니까 아는데 네. 이 정도로 강경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전부 노정희 위원장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고 네네. 그다음에 조혜주 위원한테도 또 전달이 됐습니다. 네네. 그 결과 조혜주 위원은 그저께 밤에 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후배들이 심지어 지방 조직도 다 돌아섰는데 그렇죠. 자기가 뭐 대통령이 밀어주니까 뭐 나야 뭐 그냥 안면 무시하고 계속 일반 선관위원으로 출근을 한들 그 누구 하나가 뭐 인사 하나 제대로 받아주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조혜주 위원이 아마도 그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해서 어저께 아침에 그냥 일방적으로 청와대한테 미리 얘기하고 또 사표 던지면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전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표를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기정사실을 하기 위해서 예.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예. 선관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우리 후배님들한테 드리는 글을 해가지고 네네. 올려버린 겁니다. 거기서 내가 선관위를 완벽히 떠나련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거기서 특히 이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퇴에 변해서 가장 사실 청와대가 아픈 부분은 뭐 언론이나 야당의 부당한 공격은 참을 수 있지만 저가 계속 위임될 경우 선관위가 형평성 시비에 시달릴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후배들이 어떤 아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이거는 제가 못 참아서 제가 사퇴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유임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이 행위가
형평성 시비,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본인도 자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를 자기 그 행위로 인해서 3년도에 직을 수행하게 된 자기 자신조차도 이 행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조치가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고백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2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보다 더 커요, 이건. 이거는 선관위라는 헌법을 대통령이 능멸한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했고요. 그죠 제가 너무 긴 얘기를 해서 아니에요. 보니까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특종 나올 때. 특정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저 주말인데 2번씩이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끊지 못해갖고 그냥 황급히 지금. 아니요. 무슨 말씀, 아니요. 아까 바쁘시다고 그래갖고. 네. 바쁘시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전옥현의 안보정론 제가 늘 애청하고. 예. 그리고 굉장히 그 많은 시청자들도 보시는 아주 우리 유튜브에서 굉장히 그 보배로운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이런 프로그램에 저를 초대해 주신 영광입니다. 네. 예, 하나만 더 물어도 돼요, 시간이? 여러 번. 그러면은, 하나만 더. 우리 야당에서 추천한 문상부. 네. 예, 문상부 의원, 여기 이 관계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것도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특종 보도를 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해요. 예. 지금 선관위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아까 말한 조혜주 상임위원의 연임 문제. 예. 또 그다음에 이승철 선관위원회 상임위원 자동빵 임명 공수. 이 예. 두 가지도 문제지만. 네네. 또 하나 문제가 익히 여러분도 이건 알고 계실 텐데. 예. 야당 몫으로 추천된 선관위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친여 성향 선관위원이 7명이나 되는 조직에. 예. 지금 야당 성향 친야 성향 청관위원은 제로인 지금 이 상황도 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야당이 야당 추천 몫의 선관위원 자리가 이제 작년 말부터 비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야당이 이제 새로운 후보를 추천을 한 분이 바로 문상부 전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예. 이분도 역시 선관위 아주 오랫동안 봉직하고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이라는 요직을 다 거쳤기 때문에. 예. 아주 선수인데 이분이 굉장히 강직하고 원리 원칙 아주 꼬장꼬장하고 정말 선관위 직원으로는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예. 이분은 여야 가리지 않고 딱 선거에서 부정이나 잘못이 있으면 그냥 딱딱 가려내기 때문에 네네. 정말 아주 훌륭한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선관위원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예. 자만오죠. 예? 자만오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 원리 원칙대로 법만 따라서 상식대로 일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러겠죠. 이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집단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아니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예. 당연히 요직에 앉혀야 되는데 이 네. 민주당 하는 짓을 보면 어느 영역 아마 국정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지네 코드에 맞고 지네한테 충성할 사람 예. 이런 사람만 지금 앉히다 보니까 국정 전반이 다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나쁜 고질병을 예. 이번에 또 발동해가지고 네네. 문상부 총장이 잠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위원회의 이제 자문 역할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네네. 한 열흘 정도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던 걸 문제에 삼았는데요. 그래서 네네. 그것 때문에 절대 해줄 수 없다고 버텨가지고 네. 지금 2달 넘게 임명이 되지 못해왔습니다. 네네. 그래갖고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야당 추천 선관위원이 없이 예. 3월 9일 대선을 이제 치르게 됐어요. 예.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예. 문상부 의원이 그렇게 나의 어떤 이역을 문제 삼아서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해갖고는 3월 9일 대선 때까지 야당 추천 선관위원이 없이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굉장히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네네. 내가 그렇다면은 용퇴를 하겠다 네. 해가지고 예. 오늘 아침에 이분 역시 국민의힘에다가 미리 말하지 않고 그냥 네. 일방적으로 사표를 던져버리고 예. 그것을 예. 또 이렇게 언론에도 공개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상부 또 대타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상부 이제 데이터를 네. 문상부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문상부 데이터를 이제 야당도 여당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문상부를 반대해 온 이유가 예. 당적이 잠시 있었던 이런 이제 그런 꼼수 이유를 댔는데 네. 이번에 아마 국민의힘은 당적을 가졌던 사람은 아마 안 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저는 거부하기 어렵죠. 빨리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이 문상부 사퇴원 자리를 차고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예? 문상부 사퇴원 자리를 예.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께서 안 되죠. 특정 잘했으니까 엄중하게 감독하면 어때요? 현직 기자가 예.
현재 기자는 선관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예, 현재 기자. 뭐 문재인 정부 그런 인사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데 예. 사실 우선 저희 신문사에서 그런 거를 허용하지도 않을 거고요. 예, 예.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기자가 그걸 하면 선관위에 뭐 내밀한 여러 가지 것들도 어쩌다가 딱 보도가 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자는 기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예, 그게 저는 선관위 업무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뭐 제가 분에 넘치게 예. 선관위 분들이나 굉장히 그 언론 보도를 감사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상당히 보람을 느낀 거죠. 예. 예. 여하튼 오늘 고맙고요. 네네. 제가 이번에 서초가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바로 이런 저는 이제 축하드립니다. 등록까지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정선거 획책하는 것도 제가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선거 기미가 보이면 제보해 주시면 제가 우리 강찬호 노선위원님한테 바로 제보하겠습니다. 우선 서초 쪽에서 부정선거가 있는지 철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막 예. 그 무슨 공천이 거래가 예를 들어 지금 서초는 거래는 안 됐지만 예, 무슨 뭐 종로의 뭐 최재형 예, 그리고 대구의 그 충남구의 무슨 예. 이순신, 예. 이수진. 그런 사람을 공천을 보장을 조건으로 지금 뭐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벌써 국민들이 예, 아직도 추악한 공천 거래가 저렇게 막 되냐. 예.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부디 공정한 경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민과 당원의 민심을 통해서 네. 그렇게 공천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초도 지금 말이 많아요. 네네. 여기 전부 뭐 인천에 있다가 여기 날라왔다. 인천에서 하위 30% 받았는데 네네. 당부감사에서 2020년에 하위 30% 받아갖고 잘려야 되는데 네네.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보수의 심장 여기다가 그냥 거저먹으려고 지구당 위원장 갖다 박아놓고 네. 이것도 임명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갖고 지금 서초 구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저에게 그런 연락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서초 대구하고 비슷하잖아요. 얘도 그냥 박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 외지에서 날라오니 권력의 한해하나 파리떼 이런 서초 갑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공정과 네. 상식을 제가 지키려고 출마했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거론하시고 오늘은 선관위 얘기로 그래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실게요. 네. 고마워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강찬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무리한 인사를 하다가 선관위 직원들의 말하자면, 이 집단 항명 사태로 인해서 꼬리를 내렸어요. 자, 마지막 말하자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발동거리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어떻게더라도 선관위 장악하려고. 이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서 선관위도 사법부도 검찰도 모든 국가기관이 오로지 우리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되도록 바꿔야 되겠고요. 저는 여기 뭐 권력 쫓아서 온 거 아니고요. 오로지 우리 서초 갑주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봉사 그리고 그야말로 주권 재민의 원칙을 살려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전욱현이가 되겠다. 이런 일념에서 제가 서초갑에 출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욱현의 안보정론. 자,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불철주야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전욱현의 안보정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서초 갑은요. 고속버스터미널 반포동, 잠원동, 방배 본동과 일동 사동입니다. 내방역 그다음에 고속터미널역 이쪽 이수역 이쪽까지 여기가 전부 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우리 지인분들께도 많은 지지를 해주신다면 제가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